그동안 좋은 시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백영규 선배님이 강연하시기 전에 간단히 에피타이저처럼 노래를 한 곡 전해드릴게요. 노래 아시면 크게 같이 하셔도 됩니다. 아주 신나는 곡이고요. 작은 가슴은 모두 모두어 시를 써봐도 모자란 당신 먼지가 되어 날아가야지. 바람에 날려 당신 곁으로. 바하의 선물에 젖은 나무는 잊었던 기억들이 피어나네요. 바람에 날려간 나의 노래도 그 바람 소리로 돌아오네요. 내 조그만 공간 속에 추억만 쌓이고 가다 모르는 눈물만이 아른거리네. 작은 가슴을 모두어 시를 써봐도 모자란 당신 먼지가 되어 날아가야지. 바람에 날려 당신 곁으로. 같이 해요. 소리가 안 들린다. 작은 가슴은 모두어 시를 써봐도 모자란 당신 먼지가 되어 날아가야지. 바람에 날려 당신 곁으로. 이번 가볼게요. 자, 뜨거운 박수로 백영규 선배님을 모시겠습니다. 참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가수인지 강사인지 명사인지 여러분 잠시 혼돈 오시죠?
어쨌든 2019년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강사로 초대된 것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풀어갈까 합니다. 저도 어느 분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지만은 한쪽에선 강연을 하고 한쪽에선 듣고 이런 것보다는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풀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좀 감정이 한 3갈래 정도 될 것 같은데 쳐다보세요. 저도 좀 쳐다보기 힘들어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 조명 다 켜져 있죠. 저를 섭외한 우리 홍정진 회장님이랑 우리 지주현 씨 아마 가슴이 탈 겁니다. 이 괜히 저 사람 초대했다가 우리 또 망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어떤 기획적으로 실패하냐? 저 속으로 좀 졸이고 있을 거고요. 또 한쪽에서는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노래는 들어봤지만은 좀 말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좀 버텨낼까 막 동정 어린 그런 시선으로 쳐다보시는 분들 계실 테고 또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신선하다. 가수가 강사? 이렇게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오늘 뭐 무사히 잘 끝나지 않을까. 혹시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 좀 할게요. 우리 지금부터 함께 하는데 제발 좀 솔직해야 됩니다. 이쪽은 좀 훈련이 됐으니까 제가 이쪽으로 가면서 좀 조마조마해서 좀 못 듣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새 또 훈련을 하셨네요. 그러면은 참 가수가 좀 신선하다. 오늘 왠지 기대가 된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파이팅! 자, 탄력받아서 오늘 며칠이요? 오늘 며칠이요? 이쪽 저쪽이 안 맞아요. 오늘 며칠이요? 20일 맞습니다. 저기 뒤에 오늘 20일인지 모르시죠?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서 좀 길 좀 들어가 봅시다. 오늘 저기 홍정진 씨가 뭐 하는 날입니까? 장가 가는 날이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 섭외를 받고 상당히 좀 망설였습니다. 오늘 주제가 인생 반환점. 그리고 내가 변해야지 세상이 변한다. 세상에 이것만큼 이렇게 중요한 주제가 또 묵직하고 부담스러운 주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주제에서 좀 탈피해서요. 오늘 그냥 좀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요즘 아주 절감 있게 생각하는 건데 인생 반환점이 언제쯤일까? 우리가 100세 시대를 맞아서 수치상으로는 50이 맞죠. 그래서 너무 일차원적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인생 반환점은 바로 자신이 변화가 되는 날이 아닌가. 그래서 지혜가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30살에도 반환할 수 있고요. 또 늦게 철을 드는 사람은 저처럼 한 70이 좀 넘어서 되지 않을까. 어쨌든 저는 그렇게 기준으로 좀 잡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좀 조마조마하지 않냐 이런 분들도 계시지 않냐고 손을 안 들으셨는데 아마 계신다고 치면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한번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께 신뢰도를 좀 받기 위해서 저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우리가 죽을 때 자신의 내공이나 능력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죽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정말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자영업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영업적으로 또 탁월한 능력이 계실 텐데 그것도 모르고 죽었다고 치면은 이거 얼마나 원통하고 불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재작년부터 깨닫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경험에 도전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저는 일찌감치 새로운 문화,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한 편이지만은 그렇게 새로운 문화를 찾아가면서 가만히 있으면 그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 보입니까? 나와라 나와라 그 능력이 나오게 되겠습니까? 자꾸 경험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그 능력을 발견할 때 여러분들은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제가 걸어온 길을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1978년 인천 출신 인일여고 숙명여대를 졸업한 이충구 씨 아시죠, 여러분들? 이충구 씨랑 같이 호송듀엣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출발했을 때 자작곡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작곡은 자작곡이지 뭐 의미가 있냐. 시작할 때부터 제가 자작곡 작곡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주 상당히 의미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음반회사에서 보통 가수들은 그 위에 스승님들 계시고 녹음실에 들어가서 노래만 하는 게 그 가수였었는데 저는 시작부터 디렉팅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녹음실을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그 풋풋한 나이에 데뷔 초부터 그렇게 엄청난 책임을 지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는 몰랐죠. 그리고 작사 작곡을 한다는 의미는 바로 글을 쓰게 되면서 상대방을 도와야지만 그 글이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면서 시작을 하다가 슬픈 계절에 만나요가 우리말로 그냥 세상에 알려지면서 제 이름도 이제 알려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영화라는 것까지 또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저는 연예계 가요계에 들어와서 하나하나씩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영화도 하나의 경험이었었고요. 그리고 영화 제의를 또 받게 되는데 이제 그 얘기는 상상이 맡기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슬픈 계절에 만나요를 어느 공개방송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함성이 터져나고 난리가 났어요. 소녀 팬들이. 그런데 그 방송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상당히 우울했습니다. 가을 낙엽 같은 생각이 들면서 분명히 언젠가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음반 제작을 하자. 음반 제작이라고 하는 의미는 저런 게 있죠. 가수들이 주 수입이 뭐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반무대뿐이 없었습니다. 저는 음악이 반무대 음악이 또 아니었고요. 죽어도 반무대는 안 나간다. 그러니 뭐 먹고는 살아야 되겠지 하면서 제작이라는 걸 결심하게 되는데 훗날 제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을 꼽는다고 하면은 저는 음반 제작이라고 꼭 얘기합니다. 음반 제작이라고 하면은 가수로서 대접을 받는데 음반 제작은 거꾸로 제가 을이 되는 겁니다. 음반을 싸들고 가면서 방송 가면서 우리 소속 가수들 잘 좀 부탁합니다. 그 깐깐한 PD들 기자들 찾아다니면서 그 부탁을 했던 그 시절. 저는 양면의 세상을 다 본 거죠. 그때. 그래서 음반 제작을 한 것이 저한테는 아주 꿈 같은 일이었고 저를 앞으로도 지탱해줄 그런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음반 제작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사업하시냐고 어디에서 대접 많이 하죠. 저도 많이 했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사줘야죠. 돈 좋아하는 PD 분들께는 돈 줘야죠. 또 별 경험을 다 하면서 인생의 폭을 넓혀간 거죠. 그러니 그 경험이 다른 가수들한테는 없었던 힘이 저한테 생기게 된 거죠. 훗날 제가 백다방 TV 유튜브 방송을 지난 7월에 만들게 되는데 바로 그런 힘의 원천이 있어서 만들게 됩니다. 제작을 하면서 필드 매니저, 또 기획자, 연출자 온통 그런 걸 다 배워가면서 시작을 하면서 다른 일을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2002년도에 연수동에서 제가 술집을 하게 됩니다. 이제 라이브 카페라는 배경규의 라디오 시대라는 라이브 카페를 만들면서 말은 라디오 시대 라이브 카페지만은 끝으로 가면은 사실 술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손님들과 제가 주먹질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많은 경험을 얻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2007년도에 경인방송에서 DJ 제의를 받게 되는데, 혹시 대경교에 가고 싶은 마을 4시에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아주 친근하신 분들이죠. 제의를 받게 되는데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거절한 이유는 그런 조직사회에서 틀림없이 몸을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 그건 핑계였고요. 출연료가 너무 작았거든요. 그래서 그 핑계로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훗날 결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순간순간 결정을 못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 결정을 잘해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 그때 그 결정을 한 것이 지금도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12년까지 DJ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합니다. 단순 DJ가 아니고 거기서 역시 제가 제작했던 실력을 발휘해서 단순 DJ가 아니고 기획자, 연출자, 특히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에서는 선곡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선곡까지 하게 되면서 많은 경험을 쌓게 되죠. 자, 장황하게 제 소개를 이렇게 좀 사실 할 게 더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끝까지 저를 좀 신뢰하시고 좀 남는 게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 소개를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주제가요, 인생의 반환점. 내가 변해야지 세상이 바뀐다. 변하기도 힘든 정말 세상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확실히 변하고자 하는 노력을 최근 몇 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제 경험담을 말씀드릴 건데, 혹시 나는 이렇게 내가 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한번 일어서 보실래요? 침 챙기지 마시고요. 예, 인사도 하시고, 아마 오늘 주제가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뭘 해야지 변한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많은데 갑작스레 마이크 주시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요, 생각하시는 동안 혹시 나는 이렇게 해서, 사실 제가 기뜸을 드리면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운동을 통해서 힘을 기르면서, 어떤 분은 책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는 분들? 뭐 알 수 없죠, 뭐. 저 일어나세요. 역시. 네, 안녕하세요. 저 인천 시민 이명석입니다. 제가 58 개띠인데요. 제가 오다가 생각했어요. 어디서 들었는지 어떤 얘기냐면, 나이 보고 티를 내지 말자. 전 제가 오다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일 감동적인 것 같아요. 지금 배경을 실수 갑자기 마이크를 줬는데, 늙은 티를 내지 말자. 사실은 58 개띠면 옛날에 같으면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생각한 것인데, 이 말을 꼭 하고 싶은 제가 하고 싶네요. 지금 늙은 티를 내지 말자. 이것이 제 인생의 변환점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오신 분들 50대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절대 공감하시죠? 늙은 티 내지 말아야 된다. 제가 라디오 방송할 때 자주 했던 말입니다. 유네스코에서 몇 년 전에 2015년도에 발표된 연령 지수가 있는데요. 65세까지 우리는 청년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65세부터 83세인가까지 우리 중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노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유네스코가 미친 다음에 어떻게 그런 말을 5년 전에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절대 공감을 하고요. 혹시 생각났어요? 오늘 생각나셨으면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백영규 선생님 보고 싶어서 일찍 생각을 적고 계양산에서 이렇게 하산해서 왔습니다. 계양구에서 온 홍성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늘 저는 항상 푸르게 살고 싶습니다. 젊게. 그리고 항상 멋있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취해지지 말자. 그게 제 인생이고.
역시 푸르게 살자. 오늘 또 젊게 살자. 아마 여러분들 이런 얘기들은 아마 꿈속에서도 늘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혹시 제가 얘기 도중에 나 이런 거 있다. 박자 안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손 드시고 오늘은 함께 얘기하고 요즘에 방송이나 개인적이나 모든 게 얘기 나오는 말이 긍정적으로 살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무 평범하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웃겼어요. 긍정적으로 살자, 긍정적으로 살자. 근데 그 방법을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우리가 50대 넘어서 긍정적으로 살자. 긍정적으로 살자. 근데 방법을 안 가르쳐줘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50대에서는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좀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모든 시선을, 사물을 착하고 좋게 보려고 애를 씁니다. 잘 줘도 되진 않지만은 착하게 보고 좋게 보려고 무조건 해석을 합니다. 그래야지 제 마음도 편안하고요. 예를 들어서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말 오만과 편견이라는 그런 날이 좀 없어지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나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오만과 편견이 없어졌어. 오늘 홍종진 씨 잠깐 일어나 보세요. 일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안 나오는 것도 좀 부정적이에요. 저렇게 웃고 빨리 나왔으면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서 역시 흰머리가 아름다워 이렇게. 그래요. 잠시 모델로 세우겠습니다. 모델로. 우리가 지금 첫인상으로 딱 봤을 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겠습니까? 머리가 먼저 떠오르죠? 우리 저기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첫 느낌을. 멋있다. 멋있다. 예. 지금 우리 공개석상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만약에 저 구석에서 염색 좀 하지. 요즘 운동 좀 한다고 그러는데 대좀 더 들여놓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꽤 있겠죠. 멋있죠? 예.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가 칭찬을 받는 겁니다. 자, 온 김에 제가 올라온 이유는 요즘 아프다면서요. 그래서 한마디 하면서 기운을 좀 받아가십시오. 요즘 여러분들 똑같이 매일 송년회마다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행사가 있는데 어제 그냥 뭘 제가 잘못 먹었는지 어쨌든 그래서 체하고 막 몸살이 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참 꼼짝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인사말도 좀 못하니까 좀 양해를 구해달라고 해놓고 이제 뒤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시고요. 사실은 어렵게 모신 분이에요. 우리 백영규 저한테 형님입니다. 아주 친한 형님이신데 어렵게 모신 분이고 또 그냥 가수이시기 이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강의도 정말 높은 데 가서 많이 하셨어요. 삼성 사장단들도 많고 하시고 정경련도 가서 하시고 이런 명강사시니까 여러분들 오늘 좋은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편찮아도 끝나고 소주 한잔 할 수 있겠죠? 홍정희 씨? 네?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훈련을 이 얘기를 계속하다 보면 밤을 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짤막하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몸에 배기만 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누굴 만나더라도 고개를 숙이게 되고 상대방을 칭찬하게 되고 우리 고래가 춤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기분 좋은 것만 알지 상대방한테 칭찬을 할 줄은 몰라요. 칭찬을 하는 순간에 바로 날라옵니다. 그 칭찬은요. 근데 칭찬 들어서 뭐해? 하지만은 칭찬을 듣는 순간 그 사람 에너지는 말도 못하게 펼쳐집니다. 우리가 제일 인색한 말들이 50대 넘어가면서 사실은 칭찬이에요. 제가 자랑 좀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 주 27일 날 요거는 요즘 잘 써먹는 말인데요. 서울에서 무슨 모임에서
가수를 초대하기 위해서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 기라성 같은 가수들을 쫙 열거해서 인기 투표를 했는데 제가 압도적으로 1위로 됐다고 해요. 안 믿기죠? 그래서 초대를 받아서 고가의 출연료에다가 또 밥도 먹으러 이제 27일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너스를 떨었어요. 문자까지 보내줬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초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연료가 그 가수 중에서 제가 제일 싸기 때문에 동정어려서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까? 투표를. 그런데 끊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우리 팬클럽에다 다 날렸어요. 우리 팬클럽에다 날리면은 자긍심을 또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꼭 먼저 한 방 날려주십시오. 바로 되돌아올 겁니다. 제가 그 칭찬 그리고 긍정적인 그 어떤 훈련이라든지 제가 방송하면서 제일 지겨웠던 원고가 긍정적인 게 였었어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 근데 방법은 제시를 안 해주고 매일 긍정적인 게 저는 꼭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배려 하는데 좋은 낱말들은 다 갖다 붙이면서 실천을 하지 못해요. 글쎄요, 제가 남의 이야기는 잘 인용을 못하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군대에서 이등병과 소대장, 중대장 그 이야기 아십니까? 그거 모르시면은 제가 좀 잘난 척하면서 좀 어느 추운 겨울날 이등병이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소대장이 이등병 그 동상에 걸리겠다. 저 추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좀 얻어다가 빨래 좀 해라. 갔죠? 빨래 한다고 뜨거운 물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뒤지게 터지진 않고 이제 어쨌든 뭐 얼차례 좀 받았겠죠. 군기 좀 빠졌다고. 그러고 와서 다시 빨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중대장이 또 역시 지나가더니 동상 걸릴 테니까 가서 치사하게 물 좀 얻어와라. 그러니까 이등병이 안 갑니다. 그 다음에는 가봤자 뻔한 이야기니까 계속 빨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인사계 중대 보면 인사계라고 군대 갔다 온 거 아시죠? 인사계 분이 오시더니 이등병 취사장에 가서 나 발을 좀 씻을 테니까 저 한 대야 좀 얻어와라. 발을 씻겠다고 좀 이렇게 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취사장에 가서 얻어와요. 근데 인사계가 하시는 말씀이 적지만은 이 물을 이용해서 빨래를 해라. 알고 계시네요. 이 차이가 사실은 엄청난 거죠. 똑같이 배려를 했지만 한 사람은 실천을 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시면서 특히 윗분 계신 분들 오늘부터는 제발 누구 좀 시키지 마시고요.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거 보면 역시 밑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지 않을까요? 이쯤에서 우리 강연하면서 중간 박수 받기는 또 처음이네요. 얼마 전에 있었던 전설적인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방송을 하면서 포크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됩니다. 포크 음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포크 영어로 하면 그냥 민속 음악, 민요 이렇게 직역이 되는데 그냥 우리가 포크 음악 하면은 우리가 글쎄요 해석하면 다 틀리는데요. 제가 해석하는 것은 포크 음악은 가사에 메시지가 있고요. 악기도 굉장히 단촐하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음악. 그래서 그 시대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이 포크 음악이다. 이 포크 음악이 어느 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그 이유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다방 TV를 개설을 하면서 신포동 축제를 백다방 TV에서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틀 동안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대박을 치게 됩니다. 대박이라는 의미는 글쎄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런데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와 줬는데 저렇게 시민들이 좋아하고 눈물까지 흘리신 분이 계시는데 도대체 인천시에서는 저는 공연 하나 못 만들고 있냐 그렇게 돈들을 펑펑 써가면서 어떤 높으신 분은 돈 있으면은 대적 공연을 안 한다. 복지를 위해서 쓰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대중가요 가수들한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굴하지 않고 제가 액수까지 공개를 하면은 3,300만 원 갖고 우리나라에 있는 7080 가수들을 사기를 쳐서 다 데려옵니다. 사기는 인천에다 북음악을 뿌리를 내리겠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틀 동안 그 성황리에 펼쳐졌는데 그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그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실천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가수들이 먼저 배려 실천을 해주셨고 그리고 프랭카드, 전단지, 포스터 이런 것들을 우리 팬클럽에서 막 손잡고 붙이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도 현수막 붙이고 그리고 전단지를 길거리 다니면서 막 돌리고 그렇게 노력을 한 결과 그런 게 나타났겠죠. 제가 말이 많은가요?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렇지 어쩌면 저희들이 나누는 대화는 우리가 포장마차에서 나누는 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마이크만 제가 지었을 뿐이니까요. 잠시 쉬어가는 틈에서 우리 뭐 연주할 생각도 안 하네. 아까 포크 음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늘 이렇게 같이 연주를 하고 노래 안 하는 그런 팀들입니다. 근데 오늘 키보드 여자분이 안 오셨는데 거기까지 갖추면은 왠지 오늘 강연인지 공연인지 여러분들 분간을 못 하셔서 제가 자제를 좀 했거든요. 제가 기타를 잡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노래를 5곡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뭐 슬픈 계절에 만나요 이런 노래를 하면은 괜히 공연인 것 같아서 그런 노래 빼고 테마를 좀 정해서 먼저 4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데뷔하게 된 것이 순위 생각이죠. 순위 생각에서 데뷔곡을 발표했고 지금의 마지막 노래를 부른 것이 최근에 남편 아내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전에 나온 술 한 잔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한 40년 세월을 거슬러 보는 거죠. 셋, 넷. 시간을 흘러
씨는 노래하기 전에 너 강연 형편없었다. 그 정도입니까? 진짜요? 78년도에 이 노래로 데뷔해서 제가 5년 전인가 4년 전에 술 한잔이라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가요계는 수없이 바뀌었죠. 저랑 이렇게 만났을 때 제가 참고적으로 음악 상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작사, 작곡은 많이 들어보셨죠? 편곡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근데 편곡이라는 말을 누구 설명하실 분 계세요?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설명해 보세요. 네. 원곡을 다시 뒤집어 놓는 거. 예, 맞습니다. 우리가 사람 몸으로 치면은 뻘거벗었을 때 무슨 옷을 입어야지 그 사람이 캐릭터가 살까? 그게 편곡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작사 작곡이 있는데 그 노래 악기는 무슨 악기로 할까? 기타로 할까? 색소폰으로 할까? 이런 구성들을 하는 게 편곡자입니다. 음악 파트 중에서 가장 디테일하고 어떤 그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죠. 그냥 저랑 만났을 때 음악 상식 하나 알려드렸으니까 편곡이라는 말이 나오면 너무 이렇게 머리 피하지 마시고요. 술 한잔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을 보면은 나레이션이 있는데요. 오늘은 생략하고 50대에서 회사를 그만두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어가 있는 노래입니다. 오늘 술 한잔 해야 돼. 30년 세월 회한의 술 출근길 퇴근길 꿈만 같아라. 좋은 직장 떠나간다네. 그 옛날 첫사랑 이별보다 아파요. 하늘은 흐르고 내 꿈은 살아있는데 떠나야만 하는가. 냉정한 세상이야. 청춘 같은데 일하고 싶은데 눈도 밀며 편히 쉬라 하는데 어디가 되실 곳이냐. 그 옛날 첫사랑 이별보다 아파요. 하늘을 흐르고 내 꿈은 살아있는데 떠나야만 하는가. 냉정한 세상이야. 아직 청춘 같은데 일하고 싶은데 눈도 밀며 편히 쉬라 하는데 어디가 되실 곳이냐. 어디가 되실 곳이냐. 고맙습니다.
시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강연이랑 이 공연을 접목한다는 게 여기가 쉬울 줄 알죠? 전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말하는 감정, 노래 감정 저는 좀 틀리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또 감정도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바뀌게 하는 그런 것도 좀 힘들고요. 하지만은 오늘 그냥 제 임의대로 그냥 끌고 가겠습니다. 뒤에 잘 들립니까, 지주현 씨? 예, 그 앞에 분들 좀 집중하라 해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꼭 좀 전해주세요. 제가 아까 음악 상식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은 이런 데 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장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극복하는 이야기들을 좀 하는 편입니다. 주최 측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꼭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나락으로 절망으로 안 떨어져 본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처음부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 편하다, 살만하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벽으로 떨어졌을 때 어떻게 헤엄쳐 나오냐, 아마 이게 우리 인생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저도 있었습니다. 90년대 말쯤에. 그런데 저는 헤쳐나와야겠다 뭐 이런 각오도 없이 자연스럽게 봉합이 되었어요.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 희한한 일이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평상시에 제가 죄송합니다. 자랑 좀 해서요. 준비가 너무 돼 있었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자신이 시작할 때부터 데뷔할 때부터 작사 작곡을 계속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절망이라는 곳에 다다랐을 때 음악에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작곡한 노래가 훈련소 가는 길이라는 노래를 작곡하게 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훈련소를 한 번 가게 되죠. 저는 전주에서 내 생에 훈련소를 또 가네. 그 노래를 통해서 그 노래 가사에 음악에 의지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가사가 됩니다. 그런데 음악에 의지해서 탈출을 하게 돼요. 정말로 잡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응급처치될 만한 그런 유혹도 있었는데 가지 않았어요. 그 길로 그냥 음악만 했어요. 근데 저를 지탱해 준 것이 바로 여러분 요즘 한간에 떠도는 바로 저작권료죠. 저작권료는 많지 않지만은 늘 고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를 지켜주는 힘이 되었죠. 그리고 희망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한 달에 10만 원 나왔으면은 그래? 앞으로 하면 1000만 원 만들지. 이런 희망을 갖고 계속 달려왔어요. 1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되진 않았지만은 그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한테. 그래, 너는 작사 작곡하니까 그런 재주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도 여러분께 반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그런 재주가 있을 겁니다. 자신이 못 찾아서 그런 거죠. 틀림없이 그 재주를 찾으셔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때 순간 마음도 아프고 괴롭고 했지만은 틀림없이 나는 탈출해. 음악이 탈출해 줄 거야. 정말 그런 거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고요. 저는 아침부터 꿈을 가지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꼭 꿈을 꾸고 꿈을 향해서 가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가장 어려울 때 저는 음반까지 내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중에 한 곡인데요. 이 노래로 가장 제가 수익이 좋았던 그런 노래인데 이 노래를 제작을 했는데 거짓말 못하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냥 이 주머니 막 들어와요. 제목은 그대 품에 잠들었으면 이라는 노래인데요. 제작을 했기 때문에 제작에 대한 어떤 인세도 들어오지만은
모든 게 우리는 다 상승을 합니다. 하나가 되면은 저작권료도 상승이 되고요. 또 그게 되면은 연계되는 공연, 기타 등등. 그래서 만약에 제가 걸치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글쎄요. 그것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저작권료로 좀 상당히 재미를 봤던 노래인데요. 그때 시절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수는 박정수가 불렀고요. 지금은 제가 작곡가의 입장에서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대의 인틈이 있었다면 사랑했을 것이다. 사랑했을 것이다. 어둠은 내려왔는데 그대 들려준 한 줄시도 못 쓰고 기억 속으로 차가운 안개비만 내린다. 꽃잎처럼 사각거리며 가슴 저미는 그용 쌓이고 세상에 온통 시들었어. 이쁘고 고요한 그대 품에서 잠들었으면 그대 들려준 한 줄시도 못 쓰고 기억 속으로 차가운 안개비만 내린다. 꽃잎처럼 사각거리며 가슴 저미는 그용 쌓이고 세상에 온통 시들었어. 이쁘고 고요한 그대 품에서 잠들었으면 고맙습니다. 물 좀 주실래요? 여러분들도 그 청소년 시절 때 대중음악을 듣고 자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 대중음악은 상당히 우리 곁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했는데 뭐 이렇게 인구 많은 300이 넘는 인천 대도시에서는 대중음악에 대해서
관세를 하는지 때로는 분통이 터지고 화가 무지하게 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굴하지 않고 저희들은 계속 씹어가면서 갈 길을 갈 겁니다. 씹는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그거를 인내를 씹는다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언제쯤 해소가 될 것인지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기대가 되고요. 이번에는요 중간 끝곡으로 알려지지는 않은 노래인데요, 가장 제가 힘을 들였던 노래인데 그 시대를 좀 너무 앞서간다 뭐 기타 등등해서 상당히 외면을 당한 그런 노래입니다. 제목은 감춰진 고독인데요. 백영교에 가고 싶은 마을 시그널 음악 전주가 바로 그 감춰진 고독이기도 합니다. 글쎄요, 이 노래가 그렇게 어렵다고 뭐 음악성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요즘에 와서 다시 조명을 받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가보겠습니다. 남의 등에 밀려 산다는 것이 너무 싫었어. 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힘들어도 의미가 있다 위로하지만 가끔 바보 같다 생각도 들어. 내가 만든 공간 속에 스스로 갇혀있어. 벗어나오지 못할 때 감춰진 고독 한번 내밀려와 감당하기 어려워. 가고 싶은 길에서 조금 더 험한 산 만난 셈치면서 또 한번 크게 신나. 감춰진 고독 한꺼번에 밀려와 감당하기 어려워. 내 생비가 거리는 걸까. 고민 없는 시험인가. 내가 만든 울타리 흔들리는 대로 가고 싶은 길에서 조금 높고 험한 산 만난 셈치면서 또 한번 크게 신나.
바쁘죠. 노래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 길을 잘못 찾아왔나? 다들 저보다 학식이 풍부하시고 사회 경험도 더 많으시고 오히려 저희들 보통 한때 그냥 뭐 흔히 하는 말은 딴따라 제가 하는 거는 음악뿐이 없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좀 죄송한 생각도 좀 들고요. 하지만은 제가 이런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작년에 삼성전자 사장단 모임에서 저를 초대를 하더라고요. 강연으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저는 가수를 초대받는 줄 알고 좋아가지고 강연을 해달래요. 강연비가 또 작잖아요. 또. 그래서 왜 저를 초대하냐 그랬더니 어떻게 60대 넘어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많은 도전을 하고 있냐, 그 비결이 뭐냐, 그거를 알려달라고 해서 갔죠. 속으로 좀 신났죠. 그 왕자병 걸린 사람들 앞에서 그 마이크를 쥔다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제가 이제 60대 후반을 이제 달리고 있는데 저는 그런 질문을 요즘 방송이나 인터뷰에서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비결이 뭐냐? 저는 그냥 한마디로 그냥 노력해요. 정말 노력해요. 보이지 않는 거, 보이는 곳에 노력을 제가 생각해도 엄청 합니다. 제가 6월 말에 라디오 방송을 그만두고서 집사람이랑 제 아내랑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올 시간이 있을 줄 알았어요. 정말 한 번도 못 쉬고 그 정도로 바쁘게 지내왔어요. 근데 그 시간은 제가 뭐 했겠습니까? 물론 술도 먹었지만은 거의 일에 파묻혀서 그러면 또 반문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 어떻게 일이 그렇게 많냐?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재주를 제가 찾았을 뿐입니다. 찾아서 재주를 찾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저랑 헤어지게 되면은 그냥 대책 없이 그냥 노력 좀 해보자. 그러니까 어제의 패턴을 바꿔보자. 쉽지가 않겠죠. 꼭 그런 말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왠지 결정을 해가면서 사는 동물인 것 같아요. 사회적 동물. 우리는 결정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점심때 짜장면을 먹냐, 뭐 짬뽕 먹냐, 이것도 하나의 결정이고요. 우리는 늘 결정에 부딪히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제가 예전에 살면서 가장 후회가 되는 결정이 하나 있었어요. 잠깐 들어봐 주시겠어요? 슬픈 계절에 만나요가 히트가 나니까 저는 우리나라 최초로 또 인쇄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현대음반이라는 회사가 부도를 맞게 됩니다. 부도 이유는 계속 수금이 돼서 돈이 들어오니까 사장이 신나서 세상이 이런 거로나 해가지고 일을 막 벌리게 돼요. 그래서 그대로 주저앉게 됩니다. 저는 회사를 옮길 수뿐이 없었죠.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그 사장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 회사가 일어섰어요. 그때 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슬픈 계절에 만나요가 몇 장 나간 줄 알아? 110만 장이나 나갔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내뱉은 말이 화제가 돼가지고 건너서 우리 매니저까지 귀에 들어갔어요. 우리 매니저는 화제다. 왜냐면 계산을 못 받았으니까. 100만 장이라는 못 받은 거죠. 제가 그때 인쇄개혁을 우리나라 최초로 250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100만 장이면 그게 얼마입니까? 한 2, 3억 되죠. 그때 2, 3억이면 뭐 엄청난 돈이죠. 근데 매니저가 저를 옆구리 푹 찔러요. 받아내자. 저도 솔깃했죠. 근데 그 계약서를 보니까 또 있어요. 계약금이 그때 제가 500만 원인가 많이 받은 거죠.
500만 원을 받았는데 위반할 경우 40배를 물어내야 된다. 근데 그거는 회사를 위한 계약서가 아니고 가수가 도망갈 경우를 대비해서 회사가 노예 계약을 만들어 놓은 건데 회사가 거꾸로 저한테 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합치게 되니까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죠. 그래서 매니저랑 저랑은 살판 났다, 복권 맞았다, 이랬는데 한켠은 좀 씁쓸해요. 저 현대음반 그 서연식이라는 사장님이랑은 아주 친한 관계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이냐 우정이냐 이런 정말 그 드라마 같은 선상에 놓여 있게 되어 있었는데, 하루는 셋이서 만나서 우리 매니저 현대음반 서 사장님 저랑 셋이서 만나서 그 사장님이 저한테 제의를 하더라고요. 네가 결정을 해라. 네 결정에 따르겠다. 정말 난감했어요. 그런데 저는 선택을 매니저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는 순간 서현식 그 사장은 뒤로 넘어졌어요. 그러고서 내가 이 큰일을 저지르고 있구나.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또 참담했어요. 그거를 중재하기 위해서 안전기획부에서 나왔어요. 그 당시는 안전기획부가 그런 이제 연예계를 또 이렇게 참여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결론은 안전기획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 돈을 받아가면 회사가 망한다. 어떻게 하겠냐? 반 자르자. 반 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씻을 수 없는 그런 결정을 저는 왜 대중문화가 필요한지, 여러분들 혹시 감성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어보시죠? 저는 감성이라는 단어를 하나의 지혜를 생산하는 그런 단어로 생각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그냥 저기 일 잘해서 영업 잘하면 또 하면 되지. 그런데 하나 더 추가 좀 해보십시오. 감성이라는 단어를요. 아마 지혜가 생겨서 생각하는 폭이 굉장히 넓어져서 또 다른 사업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아주 강추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성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매일 공연만 아니고 인천에 포크가 공연이 있어야 된다는, 포크 공연이 있어야 되는 거를 또 한번 강조를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상당히 오늘 주제 넘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집에 돌아가셔서 생각해 보면은 그래, 맞을 수 있어. 어떤 분은 좋은 공연을 잘 보고 오시면은 일상이 일주일간이 좀 편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이쯤에서 한번 음악 상식 하나 또 여쭤볼게요. 우리는 음악 장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장르. 우리가 트로트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또 무슨 장르가 있을까요? 발라드. 또 포크, 락, 랩도 있고 트로트도 있고요. 자, 트로트 중에서도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트로트 중에서도 성인가요, 전통가요, 또 댄스 트로트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형 트로트라고 있어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리듬이 다 똑같죠. 옆집이 하니까 나도 이렇게. 창조적이지 못하죠, 상당히. 그런데 훅구 공연이 그 장르에서 왜 밀려났냐? 밀린 것이 아니고, 글쎄요, 그 해석은 다른 분들이 해주시겠지만은, 이거를 관장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제에 문학가가 있습니다. 문학가 직원들이 보통 나이가 40대 주류입니다. 그러면은 그 대중음악에 대해서 깊이가 없겠죠. 깊이가 없는 게 당연하죠. 그분들은 전공이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거, 재작년에 했던 거를 다시 그 계획을 옮겨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무슨 공연했지? 아, 홍정진을 불렀으니까 홍정진 또 불러야지. 뭐 이렇게 폭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이 누려야 될 그런 감성은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는 거고, 우리가 만든 세금이 너무 편견 한쪽으로만 흘러가게 되게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여러 공연을 여러분들이 골라서 볼 수 있는 그런 선택이 거기까지 가게 된다면은 글쎄요, 인천 대도시는 상당히 좋지 않을까요? 제가 끝으로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죽어서 자기 재주를 모르고 죽는다면은, 정말 자기 능력을 모르고 죽는다면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하고 억울할까.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험을 꼭 하십시오. 새로운 경험. 그럼 나는 매일 밥 먹고 이래서 새로운 경험할 틈이 없어. 그거는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좌우 이렇게 둘러보면은 새로운 경험할 것이 쫙 깔려 있습니다. 하다못해 안 되면은 공연장에 오십시오. 공연장에 오시고요. 공연장에 오시면 또 다른 감성이 있어서 또 다른 데 가게 되고요. 어쨌든 그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끝으로요, 합창을 한번 하고 끝나겠습니다. 여러분들 듣기만 했으니까 몸도 근질근질하고 그렇죠? 조금 있으면 식사 시간이고 하니까 우리 마음도 푸는 의미에서 제 노래 중에서요, 저 기타 좀 준비해 주시고요. 잊지는 말아야지 아시죠? 네. 아마 목을 좀 풀고 나면은 여러분들도 저녁 시간이 또 좋아질 겁니다. 제가 오늘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은 인생 반환점, 내가 바뀌어야지 세상이 바뀐다, 뭐 이런 주제가 있었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바뀌는 그 시점이 인생 반환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혹시 나를 바뀌는 그 과정에서 힘들다, 책 보기도 싫고 뭐 하기도 싫고 바뀌긴 바뀌어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엄기종 씨랑 나랑 술을 먹었어요. 같이 소주를 먹고 있는데 한 30분간 엄기종 씨만 얘기를 막 해요. 혼자서 세상에 잘난 척 다 하면서. 저는 듣기만 해요. 한 30분간. 그럼 옆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보기 싫죠? 꼴 벌견이죠? 그렇게 행동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하죠? 남을 통해서, 남이랑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남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거슬리는 행동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오만과 편견이 너무 심해. 그런데 자신이 그럴 때가 있어요.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된다. 참 어려운 주제다. 너무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요게 제일, 사실 제가 요즘 가장 재미를 보고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누구랑 만날 때 뭐 이러면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바뀌고 있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실천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실 때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팁을 드리면은, 지주연이랑 어저께 싸웠어요. 말다툼했어요. 혼내줬어요. 그런데 보통은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요즘에 사과를 하는데
잘못을 빕니다. 그런데 본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실제로 제 잘못을 깨닫고 반성을 하고 하니까 제 자신이 또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나가면서 어제 잘못했어? 넘어가요. 그럼 나도 알았어. 이거는 뭐 거의 영혼이 없는 그런 저거죠. 그런데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과를 하게 되니까 제가 또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뭐 나 자신이 바뀌게 된다 그럴 때 긍정적으로 가고 뭐 칭찬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어려우면은 남이 하는 행동에서 해체해 오십시오. 남이 하는 행동 싫으면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잘못했을 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과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바뀌게 되는데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걸 톡톡히 재미 많이 보고 있어요. 자, 오늘 같이 한번 합창해 볼까요? 네. 잊지는 말아야지 만날 수 없어도 다시 갈게요. 그래도 이 마지막을 좀 이렇게 좀 신나게 끝내죠. 홍종민 씨, 잡담하지 말고 노래 따라서 하세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잊지는 말아야지 만날 수 없어도 잊지는 말아야지 헤어져 있어도 헤어질 땐 서러워도 만날 땐 반가운 거 나는 한마디 사랑의 새가 되어 꿈속에 이 찾아가면 내일도 날 맡겨주시겠지 잊지는 말아야지 만날 수 없어도 잊지는 말아야지 헤어져 있어도 헤어질 때 서러워도 만날 땐 반가운 거 나는 한마디 사랑의 새가 되어 꿈속에 이 찾아가면 내일도 날 맡겨주시겠지 날 맡겨주시겠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 아주 혼란스럽죠?
강연장이어서 앵콜로 위치기도 그렇고요. 네? 지금 몇 시입니까? 네? 23분. 23분이요. 네, 시간은 됩니다. 4시 반, 5시 반까지니까요. 네. 저도 그 노래를 하면서도 참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소상공인 우리 또 회장님도 그렇고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한테는 아까 새로운 경험 계속 말씀드렸죠. 저한테는 오늘 새로운 경험이었죠.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민폐가 되는 그런 강연이었지만은 저한테는 고맙습니다. 어쨌든 기억하겠습니다. 슬픈 계절 우리 만나야 하세요. 네, 강연에 힘을 실어주셨기 때문에요. 제가 CD를 갖고 왔거든요. 두 분께 드릴게요. 참 여러분께 민폐도 되고 죄송하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스쳐 지나가는 지금 이야기인데 우리는 인연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적 불알 친구들 이런 친구들 인연은 뭐 죽을 때까지 있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연대로 맛이 있지만은 오늘 인연도 사실 50대 이런 인연들은 우리가 지금 만났다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도 세월 겪어비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오셨고 저도 여기까지 왔고 이런 만남은 상당히 소중한 만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슬픈 계절의 만나요로 제가요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앵콜을 정한 건 절대로 아니고요. 이 슬픈 계절의 만나요는 오늘 주제에서 별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빼놓았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 들어오는 소리에 가슴 깊이 파고드는데 들리지 않는 그 목소리에 스쳐가는 바람 소리뿐 한결에 보일 것 같아 그의 모습 기다렸지만 난 기록한 빈 낙엽에 난 그만 울어버렸네 사랑인 줄은 알았지만 헤어질 줄 몰랐어요 겨우는 가슴 찍어버리고 슬픈 계절에 우리 만나요 해맑은 모습으로
병든 가슴 지워버리고 슬픈 계절에 우리 만나요 해맑은 모습으로 해맑은 모습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번창하시고 늘 행복하십시오. 이상 배경규였습니다.